네, 이번 주 시장은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돌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살짝 엇박자를 타면 수익을 내기도 어렵기도 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매주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있는 섹터 어떤 종목을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될지 월요일 이 시간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랑 이번 주는 또 색깔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상을 하면 좋을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집중하고 있는 섹터는 조선이고요. 회피는 뷰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조선도 그렇고 뷰티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모멘텀이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일단 회피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뷰티를 회피에 넣으셨습니까? 네, 일단 조선이나 K뷰티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실적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하나는 집중하자, 하나는 회피하자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에 지금의 순환매가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좀 팔고 그리고 좀 내려온 것들을 좀 사는 이런 것들이 좀 짧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좀 기술적 관점에서는 뷰티를 잠깐 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여서 오늘 이제 회피 섹터로 K뷰티 화장품을 좀 준비하게 되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성 매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상이하게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에서 많게 빠진 종목들은 한 5% 정도 1차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성의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금일은 종목별로 이 또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소폭은 조금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사실 붙여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이슈라든지 지금 관세를 앞두고 사재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오히려 조금 이제 기고 효과처럼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악재로서 붙여나갈 수 있는 이유가 설명이 좀 될 것 같은데 다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차익 실현성 하락이 어느 정도 단기로 마무리가 되면은 결국에 화장품 섹터 또한 이 또한 매수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잠시 과열이 좀 식는 시간들을 조금 가지고 난 후에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뷰티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이 둔화됐다라는 관점보다는 지난주부터 살짝 차익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열이 식는 구간이다 평가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뷰티를 좀 관망해보자. 회피 섹터로 지정해 주셨고요. 반대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다가 과열이 식으면서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완전히 식은 바닥에서 사실은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맞아요. 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꽤나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이슈를 보면은 이제 하나오션 쪽에서 미디어 데이를 좀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비드 킴 하나오션 필리 조선소 대표가 있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특히 좀 많이 주목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미국 쪽 조선소에서 군함 생산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미국 군함 생산 라이센스를 이르면 올해 안에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계획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빨리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조선업 전체를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리레이팅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관세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것들은 또 LNG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알래스카 쪽도 쇠빙선 관련된 내용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가 연초에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쇠빙선 관련돼서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고 과연 그동안 수주를 받았던 곳이 어딜까? 대표적으로 역시나 하나오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조선 그동안 좀 단기에 기간 조정을 받았던 주가를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조선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방원 중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 집중 섹터로 조선 쪽을 좀 가져가 보았습니다. 네, 조선주 최근에 살짝 쉬어갔다가 다시금 반등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조선 안에서도 기자재 엔진단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탑픽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포트폴리오 플러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의 지난주 포트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지난주 포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권과 금융을 집중 섹터로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지난주를 생각해보면 오늘장도 마찬가지고 증권주가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있습니다. 여전히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트를 좀 조정해 볼까요? 네. 여전히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그대로 비중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아쉽게도 이제 선정하고 나서 사실 주간 수익률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뭐 조금 혼조세인 것 같아요. 일부 좀 금융 쪽은 좀 오르고 일부는 좀 내리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좀 팔고 좀 내려 있는 것들을 사고, 근데 결국에 이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좀 주도하고 있던 업종 안에서 좀 돌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시면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민주당 측에서 이제 8월 초에 자사주소가 의무화 그리고 특별배임제 폐지를 담은 후속 입법을 좀 강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이후로 추가적인 패키지로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이러한 입법 과정에 따라서 그동안 조금 단기 조정을 받았었던 금융주를 포함한 지주사 종목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 부양책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한번 이제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좀 뜨겁게 달궜던 민생 쿠폰 이후에는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증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가지고 있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과 증권주 조정이 나왔지만 포트를 재구성할 필요는 없다. 정책적인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도 좀 상승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 포트폴리오 비중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어떻게 세분화하셨는지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오늘도 금융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히려 금융이 조선 방산보다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30%, 반도체도 30% 들고 오셨고 조선과 방산 역시나 조방원 안에서도 끊임없이 잘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한 점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비중이 꽤 높네요. 네, 반도체가 이제 지난주에 35%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살짝 낮추긴 했습니다. 30%대로 살짝 낮춰주었는데요.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많이 빠졌죠. 맞아요. 이제 외국계 리포트가 좀 중립으로 좀 하향을 목표가를 좀 내리거나 이런 형태가 좀 나왔으면서 주가가 좀 내렸고요. 사실 이제 외국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 국내 리서치 하우스에서도 의견을 조금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톤다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내려왔을 때 오히려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중은 일부 뭐 톤다운된 부분을 반영하면서 살짝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삼성전자는 사실 좀 좋았어요. 오히려 이제 전자가 빠진 만큼 전자가 오른 만큼 하이닉스가 빠지는 그런 시소 게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 내려갔을 때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23일 날 이제 트럼프가 말했었던 AI 액션 플랜이 발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4일 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일정들이 좀 우리가 집중할 만한 일정들이 연달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받쳐주면서 실적 관련된 기대감으로 한번 반등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면서 반도체 비중을 그래도 30%까지는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반도체 비중을 35%로 가지고 오셨다가 오늘은 30%로 소폭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포트 안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히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서 집중으로 조선 언급해 주셨고 방산도 있는데 그에 따른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안에서도 굵직굵직한 조선주보다는 이제 기자재 쪽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탑픽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탑픽으로는 하나 엔진을 좀 보고 엔진 있습니다. 쪽이요. 네, 일단 엔진을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 조선 대비해서 뭐 좋긴 했죠. 엔진도 역시 뭐 상반기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가긴 했죠. 잘 좋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조선보다는 조금 집중도는 덜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서도 사실 비슷한 부분으로 이제 주목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DF 엔진이라고 하죠. 듀얼 엔진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 K 엔진들이 글로벌리 좀 집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조선소가 계속 캐파가 풀로 차 있으면서 엔진도 좀 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었으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해외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뭔가 공급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풀어주면서 엔진 역시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도 사실 이제 조선소는 많이 있습니다만 기술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엔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게 K 엔진이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부가 제품들이기 때문에 연간 상승률이나 수익성의 측면에서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국내 엔진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컨센서스 상에서 그래도 더 큰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 엔진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쪽에서는 하나오션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그룹사 간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엔진을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 엔진 관련주도 그동안 주가가 추세를 잘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주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들도 나오는데, 하나 엔진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 가지고 오셨고요. 자, 앞서서 방산도 20% 포트 비중 들고 오셨는데, 방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그동안 다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네. 일단은 뭐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좀 가지고 봤습니다. 이제 뭐 지난번에는 현대로템을 보긴 했는데요. 네. 결국에 뭐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순환매적 성격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컨센을 좀 부합할 것이다. 매출액 같은 경우 컨센이 한 뭐 6조 4,900억, 영업이익이 7,100억대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이제 폴란드형 물량, K9 쪽, 그리고 뭐 천무 이런 것들이 좀 인도가 되면서 시장의 눈높이를 좀 맞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중동 분쟁하면서 사실 이제 요격에 관련된 이런 돔에 대한 아이언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관련해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분명히 좀 중동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천궁이라든지 이런 곳 쪽에서 한번 밸류체인으로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와 포트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역시 방산에 좀 집중을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LNF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네. 금요일날 좀 올라왔죠. 일단 뭐 반덤핑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탄산리튬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급 업체 중 하나가 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리튬 생산을 중단하는 그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잠깐 반등세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LFP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모여지는 그 가운데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FP 밸류체인 관련해서 얼마 전에 뭐 회사도 새로 설립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LNF를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는 힌트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는 LNF를 픽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포트는 이렇게 구상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